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명문가의 시집간 한국인 며느리와 독일인 시할머니의 태국 여행기가 알려진 것인데요. 사실 시할머니는 며느리를 그저 시민권을 노리는 아시아 여자로만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공항에 도착한 순간 한국인 며느리가 받는 대우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클라라 베르그만, 독일 함부르크에서 3대째 이어온 명문가의 대모로 불리는 사람이죠. 은퇴한 대학 교수이고 지금은 7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손자 에릭이 어느 날 아시아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해 충격이었어요. 또 하나의 시민권을 노리는 결혼이겠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냉소를 감출 수 없었죠. 소피 베르그만, 전 강지민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세련된 태도와 유창한 독일어, 영어 실력, 그리고 높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진국 여성이라는 편견을 버릴 수 없었어요. 대화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천천히 말했고 그녀가 독일 문화를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피, 독일 음식이 입에 맞니? 너무 맵지 않게 조리했으면 좋겠다고 요리사에게 부탁했단다. 이런 식의 무의식적인 멸시가 담긴 말들을 자주 했죠. 가족 모임에서도 소피의 의견보다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피가 국제무역에 관해 전문적인 의견을 내도 아시아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유럽은 다르단다라며 일축했어요. 3년이 지나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헬무트, 제 남편은 비교적 소피에게 개방적이었지만 저희 강한 영향력 앞에서 조용히 따를 뿐이었죠.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내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릭이 가족 여행을 제안했어요. 태국 방콕과 푸켓으로의 일주일 여행. 처음에는 나이 든 사람이 그런 더운 나라에 가서 뭘 하겠니라고 거절했지만 결국 가족의 설득에 넘어가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방콕 수완나푼 공항에 도착한 건 무더운 7월의 오후였어요. 기내에서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저를 휘감았죠. 이런 곳에 왜 왔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피가 여권을 꺼내는데 그 순간 공항 직원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소피의 한국 여권을 보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영어와 간단한 한국어가 섞인 말투였죠. 소피는 저희를 바라보며 VIP 패스트트랙이래요. 따라오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직원은 저와 헬무트, 에릭을 멈춰 세웠어요. 죄송합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지만 그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소피가 난처한 표정으로 함께 가족인데요. 라고 말했지만 규정이라며 완곡하게 거절당했죠. 결국 소피만 VIP 통로로 사라지고 우리 3명은 일반 입국심사 줄에 서게 되었어요. 40분 넘게 줄을 서는 동안 저는 당황스러움과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함부르크 명문가의 대모인 나보다 한국에서 온 며느리가 먼저 입국한다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입국장에 도착했을 때 소피는 이미 짐을 찾아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클라라 어머님, 저도 이런 특별 대우가 있을 줄 몰랐어요. 소피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저는 그저 짧게 괜찮아라고만 대답했죠.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어요. 태국에서 왜 한국인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거지? 한국이 태국보다 잘 사는 나라인가?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다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에릭은 제 모습을 알아챘는지 할머니, 요즘 한국은 태국에서 주요 관광객이자 투자국이래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있나 봐요 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입국심사장에서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후진국 며느리보다 늦게 들어온 선진국 독일인 시할머니. 이 현실이 제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국에서의 경험은 제 오랜 편견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방콕의 5성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는 태국어, 영어, 중국어와 함께 한국어로 된 안내문이 놓여 있었죠. 심지어 한국인 전용 체크인 데스크라는 푯말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반 카운터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피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소피만 특별 카운터로 안내받았고 그녀가 체크인하는 동안 우리는 일반 줄에서 기다렸죠. 직원들의 태도도 달랐어요. 소피에게는 친절하게 웃으며 응대했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정중한 수준이었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자 소피의 방에만 한국어로 된 환영 카드와 한국 과자 세트, 한국 TV 채널 안내서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해놨네요. 소피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까지 한국인을 특별 대우하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뷔페에 갔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양식, 태국식 음식과 함께 한쪽에는 한국 코너가 있었어요. 김치, 된장국, 밥 등이 준비되어 있었죠. 심지어 한국인 셰프까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독일 음식 코너는 없네요. 에릭이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유럽의 명문가 출신인 제가 이렇게 홀대받는 느낌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관광지를 방문할 때마다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왕궁에서는 한국어 가이드가 대기하고 있었고 쇼핑몰에는 한국인 특별 할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레스토랑에는 한국어 메뉴가 기본으로 제공되었죠. 심지어 길거리 노점상들도 한국어로 싸요, 싸요 라고 외치며 손님을 끌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당황을 넘어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 의문이 커져갔죠. 제가 알던 세계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태국 현지인들이 소피에게 다가와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소피한테 사진을 찍자고 하는 거지? 에릭에게 물었더니 한국 드라마 배우를 닮았대요. 요즘 태국에서는 한류가 엄청 인기라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한류.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그동안 지녀온 아시아에 대한 단일한 인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던 세계가 맞는 걸까? 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 이런 의문을 품으며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에도 하루 종일 보았던 광경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발코니에 서서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소피가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오늘 종일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무심코 제 입에서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소피, 한국이 도대체 태국에서 무슨 나라길래 이러니? 소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소피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피는 침대 끝에 앉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한국과 태국은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매년 200만 명이 넘는 한국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해요. 200만 명이라고? 저는 놀라서 되물었죠. 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은 한류의 영향력도 커요. 한국 드라마, K-pop, 한국 화장품과 패션이 태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소피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현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소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아시아와는 너무 다른 현실이었으니까요. 나는 항상 아시아를 하나의 후진 지역으로만 생각했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많은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시아도 유럽처럼 다양한 나라와 문화, 경제 수준을 가진 대륙이에요. 소피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대화를 마친 후 저는 태블릿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 순위, 한국 여권 파워, 한류 영향력. 그렇게 밤늦도록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제 위상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세계 12위 경제 대국, 189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 삼성전자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세계 7위 수출국. 이런 정보들을 보며 저는 말없이 탄식했습니다. 제가 소피를 어떤 편견으로 바라보았는지 부끄러워졌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여권이 독일 여권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죠. 그동안 소피가 독일 시민권을 얻기 위해 에릭과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제 오만함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70년을 넘게 살아오며 쌓아온 세계관이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던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소피를 아시아 출신 며느리로 보지 않고 한 인간으로, 또 다른 나라와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진지하게 바라보기로 했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소피를 발견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소피,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니? 제가 처음으로 진지한, 진심 어린 질문을 던졌어요. 소피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 교육에 대한 열정,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선 과정. 소피는 자국의 역사를 차분하게, 그러나 자부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묘한 공감을 느꼈어요. 그건 마치 우리가 전후 독일에서 걸어온 길 같구나. 제가 말했죠. 독일도 전쟁 후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일어섰으니까.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과 독일은 그런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아요. 분단의 아픔도 공유하고 있죠.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소피와 나눈 대화 중 가장 진솔하고 의미 있는 대화였어요. 처음으로 소피를 내 며느리로 인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방콕의 왕궁을 방문했어요. 이전과는 달리 저는 소피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문화적 차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등에 대해서요. 한국은 노인을 공경하는 유교 문화가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더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가족과 어른에 대한 존중은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죠. 소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독일 젊은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방콕의 번화가에 있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소피가 한국어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언어 능력에 감탄했어요. 너는 몇 개 언어를 할 수 있니? 궁금해서 물었죠. 한국어, 영어, 독일어, 그리고 간단한 일본어와 중국어요. 소피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5개 언어라고. 대단하구나. 제 감탄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독일어와 기초적인 영어밖에 할 줄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수영장에서 헬무트와 둘이 있을 때 제 남편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클라라, 내가 소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3년이 지나서야 이런 변화가 생겼지만 늦은 것보단 낫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나는 너무 오랫동안 편견에 갇혀 있었어. 소피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데. 방콕 3일째. 우리는 시안 파라곤이라는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어요. 럭셔리 브랜드부터 현지 상점까지 다양한 매장이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쇼핑몰 중심부에 자리 잡은 거대한 한국 전자제품 매장이었습니다. 삼성과 LG의 최신 스마트폰, TV, 가전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현지인들로 북적였어요. 그에 비해 독일 브랜드인 지멘스나 보쉬는 한쪽 구석의 작은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죠. 시선을 끄는 정도나 고객의 관심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제가 무심코 말했어요. 독일 제품이 이렇게 구석에 밀려 있다니. 에릭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아시아에선 독일 가전보다 한국 가전이 더 인기 있어요. 더 혁신적이고 디자인도 세련됐거든요. 화장품 층으로 올라갔을 때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K-뷰티 코너가 전체 매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태국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설명 없이도 알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한국 제품은 트렌드 그 자체였죠. 소피, 한국 화장품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니? 제가 물었어요. 혁신적인 성분과 합리적인 가격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의 영향도 커요. 드라마 속 배우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피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문화의 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전자기기 체험존에서는 삼성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을 직접 만져볼 수 있었어요. 화면을 접었다 펼 수 있는 기술에 저도 모르게 감탄했죠.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니. 옆에 서 있던 태국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나요? 독일 분들도 요즘 이 제품을 많이 찾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독일의 기술력이 과거형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독일의 정밀 기계 기술은 어쩌면 과거의 영광일 뿐. 미래는 이런 디지털 혁신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K-패션 매장을 지나치며 또 다시 놀랐어요.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은 태국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새 컬렉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럽 패션 브랜드들은 오히려 한산했습니다. 이 모든 충격은 한마디로 정리됐어요. 나는 소피를 후진국 출신이라 무시했지만
지금 보니 우리가 배우고 배워야 할 나라였구나.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유럽 중심적 사고에 갇혀 변화하는 세계의 현실을 보지 못했던 거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은 내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다르겠구나. 소피 같은 사람이야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안내자일지도 모르겠어. 방콕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푸켓으로 이동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변,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행 초반의 불편함과 당혹감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설렘과 호기심이 그 자리를 채웠죠. 첫날 저녁, 저는 소피에게 해변 산책을 제안했어요. 붉은 노을이 지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제 마음속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피, 사실 내게 할 말이 있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소피는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어요. 나는 너를 그저 동양의 한 여자라고만 생각했어. 독일 시민권을 얻기 위해 우리 에릭과 결혼한 사람으로만 봤지. 그게 얼마나 오만한 편견이었는지 이번 여행에서 알게 됐단다. 소피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3년이나 참고 견뎠구나.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알아가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요. 소피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소피.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소피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3년간의 거리감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안에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을 배울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해변 끝에 있는 작은 바위에 앉았어요. 저 멀리 바다 위로 떠오르는 초승달을 바라보며 저는 솔직한 마음을 더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세계가 지금과 달랐어. 유럽이 중심이었고 아시아는 그저 가난하고 발전이 필요한 곳이라고만 배웠지. 그렇게 70년을 살아오다 보니 세계가 변했는데도 내 생각은 그대로였던 거야. 소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은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나는 너에게 배우고 싶구나. 내 나라, 내 문화, 그리고 내가 자란 세계에 대해서. 제 말에 소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세요? 그럼 다음에는 한국으로 여행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한국에 가보고 싶구나. 내가 자란 곳을 직접 보고 싶어. 해변을 떠나 리조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이제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두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여행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한국에 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함부르크 도서관에서 빌려온 한국 역사책, 경제 발전에 관한 자료, 심지어 한국어 입문서까지요. 독일 문화원을 방문해 한국 문화 강좌에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클라라, 요즘 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헬무트가 어느 날 저녁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쁨이 담겨 있었죠. 나도 그래. 마치 70년 만에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린 기분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소피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요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소피는 저에게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독일 전통 요리의 비법을 알려주었어요. 요리하면서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이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소피, 한국에 가보고 싶구나. 내가 자란 곳을 직접 보고 싶어. 소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음 달에 갈까요? 벚꽃이 피는 시기라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시설의 규모와 효율성에 놀랐어요.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서울의 첨단 도시 경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과 전통 한옥, 스문의 시간 활기찬 거리, 어디서나 연결되는 초고속 인터넷.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을 때는 기술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오지 기술이 어떻게 우리 생활을 바꿔나갈지 보여주는 전시관을 둘러보며 저는 독일이
이러한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을 실감했어요. 소피의 모교인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캠퍼스에 넘쳐나는 활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첨단 연구시설, 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과 투자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경주에서는 한국의 찬란한 고대 문화를, 부산에서는 역동적인 해양도시의 매력을, 제주도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결코 작지도 뒤처지지도 않았다. 마지막 날, 한강공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소피에게 말했어요. 이제 알겠구나. 너는 결코 그저 독일 남자랑 결혼한 아시아 여자가 아니었어. 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야. 소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을 기다려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배웠다고 느꼈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편견을 버리며,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에서 오는 것임을. 75세의 나이에 배운 이 교훈은 제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저 익숙함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셨는지, 혹은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